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스로스코프에 많이 나가네. 나가면 돼. 아스로스코프 여기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배웠을 거예요. 저는 연습하기 긍정적으로요. 저와 토론을 진행할 사람들은 해영천 광대학교 우선 첫 번째 이제 또 중남미대 한국수교석에서 캠 대해서 강의하셨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신남대학교 한국수입니다. 많이 남아있는데요. 12분간 시간을 주셨는데 동영상만 보여준 거니까 아무래도 이 분야가 아까 소개한 것처럼 좀 약간 최근에 와서 많이 이제 좀 얘기가 되고 있고 해서 좀 약간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을 좀 하고 나서 나중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아스트로스코프 중에서 이제 캠 리전인데 여기에다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이 부위가 이제 캠 리전이거든요. 우선 간단하게 우선 테크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니나 숄더처럼 어떤 테크닉이 굉장히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스코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힙에서는 가장 큰 조인트고 주위에 이제 머슬이나 이렇게 좀 많기 때문에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포지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오퍼레이션 셋업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셋업이 되면은 아나토미, 토탈 아나토미하고 어느 부위를 어떻게 찔러야 되나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인트에 들어가서 힙 조인트 내에 이제 두 가지 부위를 나누거든요. 센트럴, 페리프럴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들 힙뿐만 아니라 주위에 이제 그 펠비스 자체 내에 리전이 많기 때문에 요새 와서 특히나 이제 엑스트라 아티큘라 쪽으로 리전에 대해서 힙스코피가 이제 접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포지션은 되게 이제 슈파인, 레터리 두 가지 포지션을 선호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이셔라고 인터내셔널 학회를 가보면은 대부분 이제 슈파인 쪽으로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처음부터 시도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저는 슈파인 쪽으로 이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파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힙조인트 내 그 콤파트먼트라고 하거든요. 이거 갖다가 우리가 센트럴, 페리페럴 나눴는데 센트럴을 보기 위해서는 힙을 이렇게 트랙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인트 스페이스가 벌린 다음에 스코피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제 페리페럴 콤파트먼트를 하는데 이 부위는 주로 이제 넥 쪽에 보이기 때문에 힙 트랙션을 풀고 힙을 약간 프랙션 해가지고 조인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 페리페럴을 나누는 그 기준점은 되게 이제 트랙션 했을 때 아티큘러 서피스 그래서 레브룸이 이제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을 센트럴, 이 바깥쪽을 페리페럴 그리고 이 캡슐 밖을 엑스트라 캡슐라 해서 이 센트럴 쪽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조물은 페모랄 헤드라든가 레브룸, 캡슐에 있는 그 시노비움, 아스테브라 퍼사, 리가멘tum 테레스 등이 보이고요. 페리페럴 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시노비알 쪽이 잘 보이고 레브룸에 이제 시노비알 사이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조나 오르비큘라리스라고 해서 요비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기능이 입술 때 그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한다 해가지고 그렇지만 이것이 스코피로 들어갈 때 좀 약간 좀 옵스타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트로파트 오브 더 휴먼 에게 부위가 주로 이제 보이고 주로 캠 타입은 이 부위에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세스풀한 아스트로스코피 테크닉이 가장 큰 메인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포탈을 어떻게 만드냐. 그 포탈 만들었다 하더라도 안쪽에 조인트 내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적당한 캡슐러토미가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데인저러스 존은 어디냐면은 이 엔트로슈페 일락 스파인하고 트로칸타 이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뉴로바스큘라가 다 엔트로 쪽에 지나가기 때문에 엔트로 슈페리어 스파인은 내린선 그 밑에서는 이제 사이트노브가 지나가죠. 되게 그래서 그래도 트로칸타에서 5cm 밑에가 사이트노브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만 명심하시면은 어느 부위에나 본인이 원하는 부위를 다 찌를 수가 있습니다. 힙조인트 방향으로 주고 싶어요. 캡슐러토미가 처음 제가 시작할 때 그 개념을 몰라가지고 포탈만 하게 많이 만들어서 했었는데 이 캡슐러토미를 하고 나서부터는 지금에서는 그 포탈이 이제 어느 정도 셋업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세 개의 포탈을 쓰고 있는데 엔트럴, 엔트로레터럴, 포스트레터럴이거든요. 근데 이제 캡슐러토미는 엔트럴하고 엔트로레터럴 포탈을 서로 연결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힙조인트 내 여러 가지 리전을 갖다가 이 캡슐러토미 사이트를 통해서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학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이 캡슐러토미를 얼마만큼 하느냐, 그것은 자기가 이제 러닝 커브가 많이 하는데, 대개는 이제 아주 많이 한 사람들은 이 T-쉐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얘기한 이 입자형으로 연결시키는 거 외에도 넥 쪽으로 연결시켜가지고 T-캡슐러토미를 하면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까지 하면 나중에 또 이렇게 캡슐러토미한 부위에 다시 리페어를 또 해야 되는 수고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면서 자기가 얼마만큼 하냐는 것을 이제 러닝 커브가 들어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페리페럴 콤바트먼트를 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인디케이션이 뭐냐면은 FAI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캠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노비알 디지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노비알 콘드로마터 실수나 뭐 피부의 NS, 어떤 septic hip 여러 가지 많이 있고요. 최근에 와서 원리 5회일 때 환자가 이제 리미테이션 모션이 있고 스포가 있는 경우에 이런 페리페럴에 들어가서 스포를 제거하고 캡슐러토미를 같이 하면서 또 리미테이션 모션을 갖다 증가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고요. 처음에 이것은 이제 디엔스트라고 이제 독일에 이분이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이 방법이 지금에 와서는 응용을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A라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것은 하나의 디지스 엔티티가 아니라 하나의 그 텀입니다. 결국 엔트럴 휴머넥과 주에 있는 아스터블룸에 계속해서 인피니먼트가 일어남으로써 그 사이에 껴있는 내부룸에 손상을 주고 또 가운데 특히 이제 적스타 레버럴 쪽에 있는 카틸리지에 손상을 주고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나중에 심해지면은 이런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페브라일 헤드 아스터블룸 오스도 아스라이티스가 생기는 거죠. 얼마큼 생기는 것은 지금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LCP라든가 디스플라이자 AVN처럼 빨리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캠 타입하고 핀서 타입이 있는데, 캠 타입은 휴머 헤드가 이렇게 두꺼워졌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안쪽에 카틸리지하고 레브룸에 손상을 주고요. 핀서 타입은 보시는 것처럼 아스타볼륨이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헤드가 프렉션 할 때 이 아스타볼륨 먼저 손상을 주기 때문에 되게 이제 중년 여성들 그런 분들한테 되게 심한 피해를 보살 경우에 엑스레이 보면은 이런 엑스레이상 캠 타입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믹스 타입이 주로 같이 얘기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뭐 믹스 타입이 제일 많다고는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캠 타입은 지금 다른 말로 이제 핀서, 피스톨 그립 디포미터라고 옛날 고총 손자인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 어원은 이렇게 이제 그 돌아가는 그 도로 중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위가 돌면서 이 부위 뭐랄까 캡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이용해가지고 이제 엑스를 봤을 때 휴머의 엔테럴 파트, 레터럴 파트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그럼으로써 레버를 이렇게 튀어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헤드 4개 이렇게 툭 튀어나올 때 있죠. 3D 시트를 찍어보면 잘 보입니다. 이런 환자에서 스코피를 통해서 보면 레버룸 밑에 카트리지가 이렇게 플랫티어 된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다이나믹한 모션에서 보면은 안쪽에서 깎고 이렇게 긁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카트리지까지 같이 손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힙스코피 하는 서전 중에서도 이제 카트리지 쪽을 많이 이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캠 타입에 이렇게 제거를 함으로써 아까 부딪힌 부위를 갖다 없애주는 그런 치료죠. 근데 이런 타입이 되게 어느 사람들에서 많이 오느냐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디베이트한데, 결론은 일단 프라이머리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태권도라든가 뭐 이런 한 사람들이 나중에 고령이 되면서 어덜트가 됐을 때, 사춘기 리턴 됐을 때 이런 모양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아스타거나 라브랄티아 이 스포츠 인저리가 생각보다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소아 정형외과라든가 저희들 스포츠 또는 이제 뭐랄까 안정의 학과에서 젊은 운동하는 선수들한테 이것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레브라티아가 보이고 있고요. 이제 알파인그레라고 3D 시트를 해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점을 알 수가 있고, 각도는 보통 우리가 50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
60도 이상 증가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엑스레이 아니 저기 스코피를 통해서 보면은 레브룸의 엔트럴 파트에 이렇게 헤머리지가 보이고 플래트 같이 보이고 아스터블룸 쪽에 피브릴레이션 같이 보이고 있죠. 카트리지가 안 좋아 보이죠. 휴머럴 헤드 적스타 레버가 튀어 있는 그 휴머럴 헤드 부위에도 이렇게 시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위를 제거하다 보면은 서브콘드라 시스템 같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이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라이머리보다도 이제 세컨더리로 의심되는 것도 하나의 캠 타입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많은 게 SCF의 하나의 그 후유증. 처음에 수술했지만은 나중에 힐링되고 나서 툭 튀어나와 있죠. 이것은 이제 5회까지 빠져있는 SCF가 많고요. 이것은 이제 LCP인데 LCP 역시 조인트는 괜찮더라도 환자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덜트가 되고 나서 페인이 리미테이션 모션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헤드 모양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디포미티 되어 있기 때문에 프렉션 할 때 마진에 레버룸에 손상해지고 페인도 오고 오해도 같이 생기고 해서 세컨드리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렇게 프라이머리랑 죄송합니다. 이 부위가 좀 뭐랄까 특정한 부위에 카시피케이션이 되는 것도 보이고요. 테크닉은 이제 캠타입을 할 때는 힙을 이렇게 플렉션 시켜가지고 조인트 스페이스가 좀 발리닝 시켜서 락스하는 상태에서 스코피를 집어넣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힙을 플렉션, 익스텐션 하려면 이런 모바일 시스템이 트랙션하는 게 필요하고요. 센트럴 먼저 해야 되냐, 페리페럴 먼저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서전마다 약간의 선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처음에 센트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리페럴 쪽으로 넘어가는데 트랙션을 풀면서 힙을 이렇게 트랙션 하면서 이렇게 스코피를 넥 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페리페럴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리페럴 컴파트먼트에 볼 수 있는 구조물, 특히 미드럴 헤머랄 서커플렉스 아터리가 레터럴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확인이 되는 걸로 있고. 이 환자는 16세 여자 환자인데 태권도 선수인데 역시 이제 그 페리페럴 컴파트먼트에 캠타입을 보여주는 거고요. 메디알 바운더리는 메디알 쪽에 있는 메디알 시노비알 폴드를 처음에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메디알 시노비알 폴드고 이게 레터럴 쪽입니다. 그럼 캠타입은 주로 어디에 주로 있냐면 엔테러 레터럴 파트 오브 더 휴먼 4개 주로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중심으로 캡슐로토미 한 상태에서 벌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처럼 쭉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센트럴 먼저 안 들어가고 페리페럴 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방법이 제니스가 소개를 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거는 따로 액세서리 포탈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쪽으로 집어넣는 이들이 이 휘모 4개 90도로 집어넣으면 스페이스가 넓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엔테로레터럴 엔트레터럴, 포스트레터럴인데 액세서리 포탈을 통해 가지고 쉽게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수술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걸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걸 이용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줄게요. 이전에 대해서 27세 된 남자입니다. 태권도 7년 했고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엔트럴 파트에 상당히 시크닝 되어 있고 두꺼워져 있죠. 우선 엔트럴 들어가서 레버를 보시면 이렇게 퇴화된 걸 확인하고 엔트럴 쪽에 있는 캡슐을 갖다가 엔트럴 포탈 하에 엔트럴 쪽에 캡슐로토미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주로 이제 엔트럴 쪽에 캡슐로토미는 손 자체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엔테럴 포탈에 스코피를 집어넣고 이것은 이제 포스트레터럴 리들이고 여기 엔테레터럴 리들이 들어가 있는 부위거든요. 이 부위를 보면서 그 메스를 갖다가 이렇게 올리면은 핸들링 자체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엔테로스코피아의 엔테레터럴 인스트루먼트 메스를 이용해 가지고 올리면서 캡슐로토미를 하는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그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엔트로 포탈 쪽에 메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남아있는 부위를 마저 제거를 하면은 엔트로하고 엔트로들 사이에 뻥 뚫리는 그런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레브룸에 대한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서 이 환자는 레브라이 트리트먼트 한 다음에 필서 타입의
그거를 제거하고 레고룸을 갖다가 다시 리픽세이션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힙을 프렉션하면서 이런 스위칭 로드를 가지고 넥 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그 캡슐 안에서 다시 빼지 않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헤드 넥 정션에 있는 그 주로 레티나큘러 엔고지먼트를 주로 처음에 보이거든요. 이거 상당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커져 있고 이거를 제거하면서 엔트럴 파트에 있는 그 범프를 확인하면서 레터럴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엔테로스코피아의 엔테로레터 쪽에 이런 그 포탈을 들어와서 이부에 이제 헤드넥에 있는 부위가 주로 엔테로 파트에 있기 때문에 이부의 캡슐은요 헤드 넥에 상당히 붙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스페이스가 좁아요. 이부에는 스코피를 집어넣었을 때 아까 그 미디엄 해머를 보는 거고 이부에 캡슐로토미를 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면은 레터럴 쪽으로 좀 더 하고 나서 헤드의 카트리지를 어느 정도 경계를 주고 대개는 카트리지가 안 좋은 부위까지가 제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힙을 프렉션 했을 때 한 70도 정도까지 해서 이게 아스터블루만 걸리지 않은 부위까지 제거를 하거든요. 근데 하고 나면 항상 좀 덜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계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수술한 다음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힙을 이제 프렉션 로테이션 해가지고 이 제거한 부위가 아스터블라 그 리피한 부위 안으로 쑥 들어가서 인터널 엑스터널 했을 때 걸리지 않는 부위까지만 제거를 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임플리먼트가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요새 와서 이제 캡슐라 리피어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더 좋다고 하는데 레스 인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에는 이제 카트리지가 안 좋은 부위죠. 엔터렌트 파트 오브 히모 헤드입니다. 카트리지가 쓰는 거 보여주고 있죠. 이 부위까지 다 제거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1분만 시간이 이미 지났으니까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사를 발표 못합니다. 예, 그만 끝내겠습니다. 캡슐로토미 같이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 편서 매니저에 대해서 부인병원의 윤필성 선생님 해주셨습니다. 네, 보육변의 김필성입니다. 홍 선생님께서 강론적인 내용을 전부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크게 저는 시간을 투여하지 않고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핀서 인피지먼트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레디올로지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핀스 타입 FAR을 썼을 때 아스타블루의 컴포넌트가 있었을 때 인피지를 일으키는 것을 핀스 인피지먼트라고 합니다. 엑스레이 파인딩에서 보면은 우리가 크라니얼 오버커버리지하고 폭사프로푼다, 그 다음에 아스타블루 프로토이즈를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서브스파이나 인피지먼트라고 해서 엔트리슈피리, 인피리어, 인필리아 스파인이 튀어나와서 프라모럴 랩과 부딪히는 경우를 서브스파이나 인피지먼트라고 하는데요. 네 가지 컴포넌트가 대부분이 핀스타 인피지먼트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 보여드린 것보다 한 케이스를 수술적인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최근에 했던 케이스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44세 남자 환자이고 이 환자가 저한테 1년전에 왔습니다. 2014년 3월 달에 라이트 인귀날 페인하고 엔티레 사이 쪽에 라디에이팅 페인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운동하고 난 다음에 엔티레 사이 페인이 주로 있었고 여기 보면은 트루 인귀날 페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의 그냥 머스큘러 스프레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스포팅하면 페인이 있었고 피지컬상에서는 인피니먼트 했을 때 포지티브 보이고 엔티레스 레이디팅 페인이 보였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면 라이트 사이드에 크로스오버 사인이 보이는 크라니얼 오버콜 정도를 보이는데 환자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전형적인 힙페인으로 호소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컨저버티를 시행했습니다. 백을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동 팔로우를 했습니다. 2013년 3월달에 진상했고요. 3월 10달에 외로 팔로우를 했었을 때 사이페인, 니페인, 임프루먼트는 힙페인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3개월 뒤에 다시 팔로우를 했습니다. 다시 증상이 재발했고요. 인피니엄 테스트 포지티브를 보이고 패트리에스 포지티브 보이나 포스트를 버톡페인을 호소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금에는 인트라티큘러 리전을 보기에는 확신이 없어서 일단 컨서버티브를 했습니다. 6월 25일에 GPPS 트로피엔터 페인 신드롬 보이는 거에서 트리안 인젝션 한 뒤에 버터페인은 호전이 됐지만은 인귀날 페인은 지속적으로 계속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로컬라이제이션이 인귀날 쪽으로 계속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0년 3월 6월 30일에 다시 왔는데 환자가 지낼만하다.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는 별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마스터스코피를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지난 거고요.
8월 20일 날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양반이라 때문에 아프신 것에 있어서 심장 옵저베이션 환자하고 환자가 이제 외래는 안 왔죠. 그래서 올해 다시 2014년 4월 22일 날 증상이 다시 재발한 경우 임피디먼트에서 3 포지티브로 페인이 있었을 때 심한 페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디지즈 엔티티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인트라티큘러 트리아미디치널과 피바카인을 인트라티큘러 솔바인 인젝션 했는데요. 이 환자 경우에는 리저브 되지 않아서 CT와 MRI 이벨레이션 시행을 했습니다. 크라니 오버커버리지 보이는 레트로 보전 소금 가절되어 보이죠. 아파인들은 61도로 믹스 타입 API 공연이고요. 페브럴 헤드의 정신에서 허니 피션도 가절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피스 타입 API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콜라이제이션을 하고 어느 부위를 어떻게 정확하게 해결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스 타입 API를 할 때 우리가 아스타블로 레트로 버전이 있는 경우 있었을 때 어떤 부위를 어떻게 깎아줄 것인가에 대한 프리오퍼라티브의 플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레버를 어떻게 리페어할 것인가에 대한 테크니컬하게 서지컬하게 하는 프로시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추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맨 처음에 제가 직접적으로 MR 아스로 하는데요. MR 아스로에서 이미지상에서 우리가 지금 스파이널 리드를 통해서 지금 다이를 넣기 전에 힙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찍어서 MR 아스를 찍고요. 이 동시에 이 다음에 3D 리코너스를 하면 동일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레트로 버전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 수술장에서 시향과에 대해서 수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요 포션에서 요 포션까지 깎아준다고 한다면 프리오퍼라티브하게 우리가 시향상에서 우리가 레벨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과정이 수술적인 치료를 했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아스타블로 레트로 버전을 체크할 수 있는 프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R 레서를 계속 보다 보면은 정확한 레브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레브룸이나 카트레이지가 손상이 있는 부위가 대부분 아스타블로 컴포넌트가 유치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힙 마스로스코피를 스펀서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수술 전에 어떻게 환자를 셀렉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금 환자분들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상황에 대했을 때 고려하시면 될 거고요. 서지컬 테크닉은 피스 타입과 캠 타입과 믹스 타입을 레벨을 했을 때 서로 구분해서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신경 쓸 때 센트럴 컴파트먼터 하고 레벨을 리페어해주고 페리페럴 컴파트먼터는 일련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따로 구분하기보다는 힙마스코피 전체적인 프로시저를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론적인 내용은 끝났고요. 이제 수술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엔테로 레터럴 포션은 엔테로포탈 포탈 메이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레그룸 쪽으로 손상을 주지 않게 포탈을 뚫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엔테로 레터럴 포탈을 뚫은 다음에 여기서 바로 하지 않고 카메라를 스위치를 하고 엔테로 레터럴 포탈에서 캡슐로토미를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엔테로 레터럴 쪽에서 훨씬 그쪽이 훨씬 캡슐이 약하기 때문에 캡슐로토미가 그쪽에서 훨씬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엔테로 포탈에서 엔테로 레터럴 포탈을 보고 캡슐 포탈을 메이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이프를 이용해서 엔테로 레터럴에서부터 캡슐로토미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엔테로 포탈에 비해서 엔테로 레터럴 포탈을 붙일 때는 머슬 컬러 포션이 많기 때문에 엔테로 포탈보다는 엔테로 레터럴 포탈에서 블리딩이 더 많아서 아스로케어를 이용해서 블리딩을 헤모스타시스를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그 블리딩으로 인해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캡슐을 정리를 해주고 포탈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 위치에서 카메라 위치를 바꿔서 다시 엔테리어 쪽으로 와가지고 엔테리어 포탈에서 다시 이제 그 캡슐로토미를 하게 되는데요. 핀스 타입 임피니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보이는 부위가 이게 레브룸인데요. 이 뒤쪽에 보이는 파라레브랄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캡슐을 아스로키를 이용해서 뒤쪽으로 프록시말 쪽으로 밀게 되면은 폰을 익스포즈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부위를 얼마만큼 많이 확보를 하느냐. 이게 레브룸이고 페브럴 헤드는 오른쪽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트리 레터포터까지 아스로키를 이용해서 계속 우리가 폰을 익스포즈하는 과정이 충분하게 시간이 필요하는데 수술적인 타임으로서는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아스로케에서 서브 레벨 스페이스를 레벨 캡슐러 스페이스를 확인을 한다면 우리가 다시 아까 이용한 것처럼 그 스파이널 메스를 이용해서 엔트러터와 엔트러터를 연결시켜주는 치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쉐이브를 이용해서 캡슐의 이너마진에 있는 안쪽에 있는 것을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테크니컬 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는 엔테로 포션은 엔테로 포탈 유축에서 대부분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엔테로 포션에서도 엔테로 포탈을 이용하고 워킹 포탈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이는 레브룸에 데미지를 주지 않고 뒤쪽에 있는 캐슈를 제거를 해줘야지만 수술적인 치료를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이 쉐입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핀서 타입에서 메인 포시가 되는 아스타블 플라스틱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브룸 쪽에서 프록시말 쪽으로 해가지고 캐슈를 레브럴 테이크다운을 시키면서 캐슈를 뒤쪽으로 리트랙션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술장에서 시험상에서 어디에 디컴프레션을 프리오퍼라티브 플랜 짠 쪽에서 레벨을 체크한다면 그쪽으로 디컴프레를 해주겠습니다. 제가 추천해주는 그 뎁스는 이 버의 두께가 보통 6mm 두께이기 때문에 6mm 정도 버 하나 정도 들어가면 나중에 디컴프레션 했을 때 걸리지 않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계속 버를 확인하고요. 이 아스타블 플라스틱에서 가장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실수하는 건 뭐냐면 그 프록시말 쪽은 많이 깎아주지만 레브룸과 본이 컨택되는 요 부위를 많이 안 깎는다는 거죠. 결국 임피지먼트는 레브룸의 슈피리어 포지션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레브룸과 이 본에 대한 경계를 확실하게 경계를 지어주고 뒤에 디컴프레션 된 아스타블룸의 본 마진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마시는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정확하게 우리가 디컴프레션을 해야지만 갈 수가 있고 결국에는 그 다음 프로시저인 레브럴 리페어를 할 때 이 뎁스가 이 와이드가 충분하게 확인을 돼야지만 우리가 그 앵커 가이드를 적절하게 유치할 수 있고 너무 이 공간을 확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이드를 너무 디스탈 포션에 두기 때문에 그 조인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레브룸과 본이 있었을 때 이쪽만 디컴프레션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임핀지가 일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썼을 때는 레브룸에 대해 디태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앵커를 받고 리페어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리페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탠스가 가장 중요한데 이 슈처에 대한 그 앵커 인서션 앵글이 중요합니다. 이 엔트리 포션에 들어갈 때는 엔트리 포터를 우리 워킹 포터를 사용하게 되면 거의 90도 가깝게 앵커를 인서션해서 우리 스트렝스를 얻을 수 있지만 엔트로 라탈 포션에 있을 때 엔트로 포터를 워킹 포터를 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스크류 앵글이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스크류가 풀아웃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 라테럴 포터를 워킹 포터를 해서 엔트로 포터를 해서 워킹 포터를 해서요. 엔트로 라테럴에서 모델을 다시 테이크다운 시키고 리페어를 해서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페멀 컴포넌트에 대해서 넘어가면서 홍보식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엔트리 레벨 페가 있어서 우리가 쓰는 아스타블 플라스틱, 림트리밍, 레벨 리픽세이션을 시행했고 믹스타임 컴포넌트에 있었기 때문에 페멀 플라스틱을 시행했고요. 요거 보이는 건 화내식 테스트입니다. 수술자의 바스가 8에서 포스트 오퍼라티브 1로 줄었고요. 아까 그래서 황교수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했을 때 특징적인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이 핀서 리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안킬로스 스포딜라이티스로 발생할 수 있는 라이브룸의 카시피케이션 오버커버리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었을 때는 RM 리미티를 동반하게 되는데 페멀 플라스틱하고 아스타블 플라스틱을 적절히 시할 경우에 RM 리미티를 항상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핀서 임피니언 아스모스 트리트먼트는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아스타블 플라스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임피지가 되고 있는 부위를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프리오퍼라티브 플랜이 중요하며 페멀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혼자를 이용하는 라이브럴 케어가 있는 경우에 정도에 따라서 시행할 수도 있고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정인 감사합니다. 다음은 익스트라 퓨처 리전에 대해서 배영선 교수와 노래로 교수께서 익스트라 퓨처 리전에 여러 가지 연결이 있겠지만 스냅핑하고 제가 듣고는 카시피 텐다이티스에 대한 스냅핑의 진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단을 어렵지 않고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진단하는 방법인데 스냅핑은 이렇게 다 오버해서 된 게 있는데 그냥 환자 보고 워킹 해봐라 하고 술을 잡아보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페인이 있으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여기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쉐입으로 아소스코피를 이렇게 디섹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표현한 거 보면 뒤쪽에 있는 포스티를 마진 이게 얼마만큼 잘 하이포트로백이 이쪽을 잘 밀어주느냐 수술이 강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원하게 엽니다. 이게 수술해서 뒤쪽에 지금 포스티를 밴드 쪽으로 뜯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갖다가 좀 신중하게 좀 열어주고 나면 이쪽 밴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하고 보통 해보면 불만국수를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뒤쪽에 손톱에 손가락을 넣으면 뒤에 밴드가 만져지기 때문에 좀 어디셔널 커팅을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Z 쉐입으로 다이섹션을 하게 되면 한자 다리가 잘 안 들려요. 다리가 잘 안 들리는데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한 3개월 지나고 나면 다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맥해서 벌써 세 있는데 왜 제가 이 Z 릴리즈를 하냐면 옛날에는 이게 오픈해가지고 G 플러스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 실력이 G 플러스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G 플러스 실력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일단은 Z 릴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되면 이제 스코브로 이제 다 보내가지고 그런데 이게 바깥에서 만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1시간 넘게 이렇게 2시간 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초기 단계니까 실력이 늘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실력이 늘면 그래서 보통 수술하시다가 잘 안 될 때는 아나토미 안 잡힐 때 가장 풀트루전 되어 있는 부분에 와이어 하나 박아가지고 그걸 갖다 가이드를 해서 수술할 수 있게 뒤쪽을 수급을 이어주는 건데 뭐 사실 이게 힙 수급을 하시는 분들도 이쪽은 잘 안 하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그래서 옆에 그런 거는 이게 줄 밑으로 내려가지고 하는데 안테리어 밴드는 릴리즈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상당히 가능하기 때문에 릴리즈가 필요 없어요.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인터널 스냅 힙인데 인터널 스냅 힙은 제가 지금 이게 강두주 교수님하고 25가지 논문을 내고 있는데 페인블 인터널 스냅 힙이 그냥 인터널 스냅 힙을 보는 경우가 아니고 항상 그 힙 페인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항상 인트라아티큘러 리전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할 때마다 인트라아티큘러 리전이 동반되는 걸 먼저 해결하고 이 프로시저 중에 하나를 수술하기 때문에 그냥 힙 수코피 할 때에 와가지고 인터널 스냅힙이 있으면 그냥 수술해주면 됩니다. 인터널 스냅힙도 손을 대고 있으면 손을 대고 움직임하게 해가지고 내 손에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널 스냅힙이 있는 대로 루즈 같은 게 있고 레벨을 떼어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수술을 해서 다 이제 미리 하게 돼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수술 프로시저는 다음에 하실 김희식 교수님께서 이제 리페하셨는데 또 제가 리페하는데 아까 뭐 묻고 대답하고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앞에 김필성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는데 필스 타입인데 필스 타입 앞에 김필성 교수님 같은 타입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을 디테치해서 뒤쪽으로 갔다가 아스타블로 쪽에 오스토플라스트 향이 좋은 캠벨 교과서에 보면 필스가 있어도 레이블을 밑에까는 경우에는 오스토플라스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김필성 선생님 하셨듯이 페모럴 넥 쪽으로 갈아가지고 인지가 안 되게 해주는 게 안에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캠벨 교과서 찾아보시면 그런 데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드리링 한자리에 블리딩이 많아서 상당히 수술이 항상 뭐 피방 물반 이래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강두주 교수님 수술하신 거 보면 깔끔한데 가대마다 가서 하는 것도 하여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블리딩이 되느냐 안 되냐는 경륜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하면 늘 블리딩이 많아가지고 할 때까지는 뭐 발달할 때 정도는 이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림이 늘어나죠. 무역해가지고 이런 그림 보여주고 하면 힙스코가 앞으로 많이 안 하게 되는데 깔끔하고 좋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리얼 필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보내고 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이거 보고 나면 끝내겠습니다. 이제 앵커 받고 그래서 뒤쪽을 열어가지고 이제 디컴포지션 해가지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레이블룸이 좀 길어요. 레이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레이블 길이가 한 6mm 정도 되는데 이분은 9mm인가 10mm가 돼서 레이블룸이 약간 일렁게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룸 긴 경우에는 이쪽에 레이블룸 페네트레이션해서 퓨처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힙스코피가 상당히 스무브하게 좀 지나고 합니다. 테크닉이 좀 더 개선되고 하면 아마 젊은 선생님들은 힙스코피를 많이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디자인 엔티티가 있고 해주면 가져다가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보면 레이블로 확실히 찍혀지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이 하는데 그런 게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숄더 할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숄더는 뭐 프로젝트 숄더 말고 수술할 때도 요즘은 싹 다 하잖아요. 상지 저쪽에 따로 있으니까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막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대고 나면 이제 릴리즈하고 나서
예를 보면 이제 이쪽에 캡슐러들을 좀 다 하고 나면 캡슐 갖다 좀 더 하고 나면 안쪽으로 바로 보이는 데에서 이렇게 보면 이 포탈로 들어가면 보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쪽에 이제 캡슐을 넣으면 일루수화 스탠드를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루수화 스탠드를 갖다가 이제 밀리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시험 보면서 캡슐 주위에서 하는 거라서 사실 일루수화 스탠드 밀리지 수술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게 여자 운동 선수들한테 이런 게 스냅핑이 있다, 일루수화 스탠드를 밀리지 해놓고 나면 이 하이퍼 익스텐션이나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하이퍼 익스텐션을 힘이 빠진 경우가 보도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퍼 익스텐션을 하는 운동 선수들하고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성들에게 그게 렉상 경우에는 이쪽으로 캡슐을 밀고 나서 이쪽으로 텐진이가 아니면 패드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그런 게 붙어져 있어서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루수화 스탠드 릴리즈는 인터스냅핑 힙 수법으로 아주 가깝고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텐더 릴리즈보다 레이블 리페어보다 훨씬 더 쉬운 수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이야기한 얘기라서 넘어가고 그다음 수술 끝납니다. 이거는 이제 논문 나가 있는 거, 논문 빼고 나면 가시피 텐디라이티스인데 가시피 텐디라이티스가 힙에도 많습니다. 힙에도 많은, 숄더가 많은데 힙에도 많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 30개에서 리뷰를 해가지고 쭉 가는데 대부분 20개에서는 실컷일수록 근접적 트리트먼트는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대부분 다 좋아지고. 그런데 액티브 페인으로 응급실에 올 정도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응급실에 올 정도로 이런 경우는 있을 때는 그냥 초과 관련 인젝션을 하고 팽구를 해주면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이렇게 병원이 좋아지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솔리드한 경우, 그 다음에 사이즈가 큰 경우 이거는 오랫동안 지속적인 공조를 보수할 수 있거든요. 제가 30kg, 4개에서 경험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명이 저는 계속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모드식으로는 2개월간 좋아지기 때문에 납품되는데 3개월 이상 계속 아프고 사이즈가 하도 불편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아픈 경우에는 힙스코피 해주면 됩니다. 힙스코피 해주면 되는데 그거는 동생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쉬워요. 그래서 전부 시합을 하면서 이렇게 위치를 찾아가서 하면 되는데 보통 이게 보시다시피 메달 쪽에 뒤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저희들 좀 보면 이거는 오늘 오광준 교수 모셨는데 오광준 교수님 그리고 윤호인 교수님 모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다 대신 형식으로 됐는데 순수라 우리 30년 이 논문 내고 나서 이 계속 지금 예술 모아서 한 200개 모아가지고 진짜 예고 어떤지 발표했는데 이 내용은 예지에 사입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시피 텐디라이티스는 메디케이션 하는데 걱정하는 거 없고 그 다음에 너무 아파하면 그쪽 인젝션 해주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컨저프티브를 해도 아주 사이즈가 솔리드하고 크고 호동스러운 경우에는 아수술 꼴기로 익시딩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또 아수술 꼴기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레브럴 임페어에 대해서 강의를 김희석 교수님 하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한양대 김민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수로스코피 레브럴 임페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레브럼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야 되거든요. 레브럼 조직은 그 모니 아스타빌룸의 마진에 그 새 V 모양으로 프로젝션되어 있는 카트리지 조직을 이야기하는 데서 이렇게 호수 쉐입으로 되어 있다가 그 포베아 쪽에서는 트랜스버스 리가멘트에 의해서 아스로 리가멘트에 의해서 이렇게 덮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형의 모양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레브룸은 블러드 서플라이가 주변에 있는 아트리에서 다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게 되고 특히 그 캡슐라 쪽에서 이렇게 받게 되고 이 주변에 있는 소프트 티슈의 어떤 상태가 그 바스큘라리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브룸은 이노베이션을 여러 가지 센서리 파이버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고 특히 아티큘라 사이드 쪽으로 그 센서리 러브 엔딩 되어 있어서 레브럴 테어가 되어 있으면 혼자 과연 아플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아마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테리어 존 쪽에 센서리 파이버가 더 많이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레브룸의 펑션은
조인트의 어떤 네거티브 프레셔를 계속 유지를 하는 그 역할을 함으로써 조인트의 그 스테빌리티에 인핸스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조인트의 콩그런시를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힙 조인트로 가면 어떤 컨택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레브랄 테어는 주로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디제너레이션 또는 트라우마, 그다음에 앞서서 교수님께 발표하셨던 모니 핀칭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 보통 스포츠 인저리를 받거나 또는 마이너 인저리가 계속 리피트되었을 때, 또는 본인 임핀지먼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레브랄 테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브랄 테어가 있을 때 모든 환자에 다 수술을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 수술하는 인디케이션은 그 메카니컬 심톰이 있거나 또는 웨이트 베어링 액티비티 시에 페인이 심한 경우, 그리고 그 콘코미넌트하게 페모럴 아스테블라 임피니먼트가 동반했을 때 같이 수술할 때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그 트라우마틱 디스로케이션에서 환자의 증상이 인비널 페인이 시작됐을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시저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트랙션을 한 형태로 기구들이 좀 더 긴 기구들을 쓰게 됩니다. 특히 리페어를 하기 위해서는 앵커나 드릴 같은 걸 많이 쓰게 되는데, 또 아솔케어도 이렇게 끝이 꺾일 수 있는 형태나 아니면 커브드 쉐입의 아솔케어를 쓰게 됩니다. 수술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앵커의 위치가 중요하고, 앵커의 그 드릴링하는 방향이나 그런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그 앵커를 받는 그 위치는 레브룸의 아나토미칼 그 어태치먼트에다 하는 거가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드릴링을 하거나 앵커를 박을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 아스타블 자체가 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릴링을 하면서 인트라아티큘러로 페네트레이션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그 앵커를 박으실 때 그 조인트 안쪽을 확인을 해서 돌출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스로스코프뿐만 아니라 그 프로로스코프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앵커를 받게 되면은 그 수업 패싱 디바이스 여러분들 쓰시는 여러 가지로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셔틀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티슈를 꼬매시고, 앵커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타일을 하시게 되는데, 편하신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익숙하신 방법으로 타일을 하는데, 타일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그 타일 너트가 너무 레브룸 쪽으로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타일 너트에 의해서 페모랄 헤드가 이리테이션, 페모랄 헤드 카트리지 데미지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앵커는 기존에 쓰셨던 여러 가지 앵커를 쓰셔도 되고요. 최근에는 또 넌리스 앵커를 사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힙 쪽 용으로 전문적으로 개발된 앵커는 있지 않고, 숄더에서 쓰이시는 앵커 중에서 적당하신 걸 쓰시면 됩니다. 케이스는 간단하게 케이스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 27세 환자고 라이트 페인이 한 6개월 이상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았던 환자인데, 이 환자는 임피니먼트 사인이랑 패트 테스트 모두 다 포지티브가 나왔던 환자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MR 아스로그램을 찍는데요. MR 아스로그램상 그 세이터스 이미지에서 안테리어 쪽에 레브 테어가 보이고요. ACR 이미지에서도 레브 테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는 제가 앵커를 특정 회사 제품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와이너스라고 이런 스크류 타입이 아닌 앵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앵커를 이용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먼저 스콥을 집어넣어서 이 부분을 이별레이션하고 지금 안테리어 포탈을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이드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캐뉼레이트 트로카를 이용해서 포탈을 만들고, 하프시즈 삽입을 하고, 캡슐로톰인데, 저는 블레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아스로케어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 아스로케어도 일반적인 아스로케어도 있지만, 스프 타입의 이런 아스로케어가 훨씬 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벨리에이션 하면서
라브라 테어가 있는 부분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쪽 위쪽에 앵커를 박을 분의 프리퍼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로케어와 쉐이버를 이용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앵커를 박을 위치에 그 가이드를 놓고 드릴링을 하고요. 그리고 드릴링할 때 주의할 점은 인트라 아티클라 쪽으로 페네트레이션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앵커를 박기 위해서 쭉 쳐넣는데 이 앵커를 박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충분히 이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충분히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앵커를 넣고 나서 쭉 잡아당겨야 되는데 잡아당길 때 쑥 뽑혀 나오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리트라이를 해서 다시 앵커를 제가 이렇게 손이 빨라서 이렇게 속도를 빨리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시간 관계에서 속도를 한 4배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를 받고 나서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이 끝에 있는 그 실이 코텍스 안에서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뭉치게 되면서 그 풀림이 뽑혀나오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안쪽에 그 인트라아티큘라 쪽 페네트레이션 되지 않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레브룸으로 페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레브럴 리페어를 하고 있는 추천하시는 방법은 뭐 선생님들이 편하신 방법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SNT 타입 그 슬라이딩 넛을 많이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안에 실에 이게 꼬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너트의 방향을 좀 조절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넌 슬라이딩 넛으로 이용을 해서 너트의 방향을 좀 조절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여러 번 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운 좀 단점이 있긴 한데 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정도 하고 네, 보니까 앞쪽에 그 테어가 있는 부분이 해서 2개를 하는데 이 앵커가 그 다이아미터 1.3mm밖에 안 돼서요. 이 힙 조인트처럼 이렇게 여러 넓은 부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조인트에서는 가까운 위치에서도 고개를 시리얼하게 박을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실도에 꼬여서 이렇게 빼야 되고요. 수처를 하게 됩니다. 수처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좀 대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하고 대부리 좀 하고 이걸 끝내요. 한 케이스 더 준비했는데 시간까지만 하겠습니다. 남자 27세 환자고 마찬가지로 레브라토어가 있고요. HRM에서 레브라토어가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바이록도 타입의 레브롬이 있고 레브라토어가 있고 그래서 캡슐로토미를 충분히 하고 있는 보시면은 레브롬이 찢어져서 바스블론 같이 대치되어 있는 사진을 보시고 그래서 위쪽에 프리퍼레이션 지금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벌을 이용해서 본이 나올 때까지를 하시는 것도 그 다음에 앵커를 받고 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슬라이딩 머신입니다. SM 타입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두 개 정도 하고 수술을 하실 때 테크니컬 펄은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기구를 가장 적당한 기구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앵커의 위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잘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왜 테어가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리페어만 아무리 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피즈먼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디컴프레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리페어를 하실 때 너무 캡슐라 사이즈를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스큘라가 다 캡슐 쪽에서 소프티슈로 해서 레브론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 너무 디테치를 많이 하시면은 바스큘라에
디스럽션 많이 생기고 힐링 포텐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액세서리 포탈을 뚫어서 앵커를 박을 때 방향 잡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포탈을 뚫어서라도 그 정확한 앵커 위치를 잡고 하셔야 됩니다. 요약 드리면은 먼저 레브럴 리페어를 하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이 많은 페인과 펑셔널 릴리프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리페어를 함으로써 또한 조기에 오스테오아트리티스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런 프로시저들이 굉장히 좀 스킬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이 연습을 좀 하시고 테크니컬에 디맨딩한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우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선생님? 예. 부산 세일병원의 장영수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처럼 경험이 많지 않은 선생님들은 수술적인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환자 시렉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피셔 타입에서 좀 애매할 때가 많은데, 그때 저는 이제 소노 가이드로 트리함을 인증해보고 심통이 호전이 있으면 오히려 이제 환자한테 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서 환자 실렉션 하는 것이 좋은지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홍준수 교수님께서 캡슐로토미 하고 나서 리페어를 말씀하셨는데, 리페어를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지만은 전 실패했었는데, 어떤 경우에 반드시 캡슐로토미 한 후에 리페어를 꼭 해줘야 되는지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대답은 리페어 자체가요, 지금 얼마만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것도 사실은 토픽이거든요. 근데 많이 하면 해야 되고요. 우선 쉽게 얘기하면은 적게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인디케이션이 뭐냐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인스테빌리티가 느끼는 환자, 특히 프리오프로 특히 여자분이 문제가 많거든요. 디스플라자보다는 좀 노멀 파인딩이라 하더라도 특히 젊은 여자들에서 엔테레틱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환자가 좀 있어요. 그런 환자는 일단은 수술 전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고, 리페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테크니컬 문제이기 때문에 요새 와서는 가능한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는 있거든요. 근데 기술이 모자라다 하면은 인디케이션은 엔트리 쪽에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느낌이 나는 환자가 있습니다. 참 애매한 대답인데 그런 경우 하시다 보면 있고, 특히 이제 프로 엔트리 쪽에 C앵글이 좀 약하다든가, 또는 시트를 했을 때 엔트리 쪽에 헤드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 환자가 있어요.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수 교수 수술 적응증 좀 가르쳐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트라 처음 왔었을 때 힙아스로스코피의 첫 번째 인디케이션은 그로인 페인입니다. 인귀널 페인은 페인이 있어야지 그게 인디케이션 되는 거죠. 버터 페인 있는 경우에는 스파인 오리진 페인이 더 훨씬 많습니다. 인귀널 페인 있는 경우에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소노가이드 인젝션을 했었을 때 대부분 어느 정도 심통이 좋아지는데요. 레버전 안쪽에 인트라아티큘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좋아졌다가 다시 리커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단순하게 시노바이티스만 있고 인플라메이션 있는 환자들은 그걸로 퍼펙트 큐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라이얼 해보고 충분하게 한 달에서 두달 정도는 인디케이션을 심통을 보면 그게 우리가 인디케이션 잡을 수 있는데요. 네, 로컬에서 들다 보면 이제 많이 이제 환자를 로스하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생님들이 판단하셔서 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자가 아픈 심토음의 듀레이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환자가 저한테 처음 왔다고 하더라도 1년 전부터 아팠어, 2년 전부터 아픈 사람들은 트리암 예전해지고 심통이 호전되면 이거는 인트라아티큘러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인디케이터로 바로 변을 하고요.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사람들은 일단 직접 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캡슐로라피에 대한 선생님께서 실패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테크니컬 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숄더에서 쓰는 것처럼 소를 바나나 소를 이용하면 아스타블 컴포넌트에서는 핀을 이렇게 실을 패스시킬 수 있는데, 이 자체적으로 페모럴 컴포넌트에 있는 캡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힙을 플렉션 시키면 양쪽에 마진이 보게 되는데, 스콜피언을 이용해서 페모럴 디스탈에 있는 포션을 뜰 때 스콜피언을 이용해서 떠야지만 캡슐을 리페어하기가 훨씬 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저희들이 맞춰서 다음 세션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힙스 커피가 어떤 상황이냐면 오픈북 시험이에요. 책 보고 시험 치료하는데 시험 잘 칠 것 같죠? 해보면 시험이 어렵거든요. 오픈북인데 너무 넓어서 범위가 어딘지 몰라서 못 치는 그런 형국인데 샌디게이트 프로모션 나오시면 8월 29일 금요일인데 충남대학 그 관절센터에서 고관절 관절경 심포지움이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샌디게이트 한 케이스 수술해도 좋으니까 가져오셔서 발표하십시오. 발표하면 그럼 서로 우리가 그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를 또 그렇지만 다른 나라 중 힙스코피가 굉장히 젊은 선생님들한테 레이징 인터레스트라서 지금 우리가 시작하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힙스코피의 김승기 교수님께서 그 세프티 힙의 논문을 내신 지가 벌써 10월 달에 그때 논문을 그렇죠. 90년대 벌써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아무도 안 하고 있다가 강도주 교수님 이후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러닝커버가 스피파이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시작하시면 5년 뒤에 우리나라의 대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힙스코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클로즈 하기 전에 왜 레이블 테어 수처할 때 노트리스 그 노트가 뭐 어디전을 만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노트리스 수처를 한다고 하는데 다들 어디 노트리스 황국수 교수는 없습니다. 제가 넌디스 언더타고 프로스쿨 랜드마이스 스타디를 끝냈거든요. 지금 1년 팔라고 하고 있는데 내년 처음 발표할 건데 제가 보는 큰 차이 없더라고요. 큰 차이 없어서 큰 차이 없다고 발표하고 싶은데 그래서 한 2년 돼야 될 것 같아서 참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또 언급을 안 한 게 포스트 리헵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하셨어요. 잠깐.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포스트 오프 리헵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관절 관절 연구에서 컨센서스 미팅을 8월 29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스텝 1, 2, 3, 4를 나눠서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레이블을 리페어한 경우에는 설관절의 메니스크에서 리페어하는 거하고 비슷하고요. 오스토미를 친 경우에는 그 설관절 오스토미를 친 거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리헵은 보통 오메드나 리페어한 경우에는 목발을 갖다 6주에서 8주 정도 짙게 만들거든요. 그 외에 캡슐로토미만 경우에는 2주에서 4주 다 운동을 그냥 프리하게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부러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8월달에 지금 할 거라서 안 하면서 낚시하고 있는 중인데 8월달에 오십시오. 예. 이거 마치겠습니다.